안녕하십니까. 네, 앉으시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옆에 있던 이륜차 한 대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내달리자 갑자기 승용차 앞유리에 있는 경광등을 켜고 곧장 이륜차를 쫓기 시작합니다. 고속도로 위 암행어사 암행순찰팀의 김영태 경위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앉아서.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암행순찰팀에 근무하는 경위 김영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아니. 이게 진짜 그 암행순찰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고속도로에서 난폭, 과속. 과속 운전 단속하고 있는데 과속 운전 같은 경우는 그 고정형 그 단속 카메라 거기 앞에서만 제동을 하고 맞아. 다시 과속을 하고 이런 차량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암행순찰차에 단속 장비를 장착해가지고 운행 중에도 그 상대 차량 속도와 환산이 돼서 자동으로 속도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예외 없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에 띄지 않게 예, 암행을 하면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거죠. 저는 왜 몰랐을까요? 일반 승용차처럼. 예. 그 외관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 차랑 똑같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뭐 외관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가고 그 차량 내부에 경광등이라든지 경찰 장비가 I'm on it, get on it. The troops are on fire, you know I need it. Much closer, I'm treading just a little more step on it. Electronic, the troops are 그러니까 저게 이제 딱 키시면 나오는 거거든요. 경찰 딱. 네네네 예. 상단에 캠코더가 또 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아무리 빨라도 이 캠코더 줌 땡기는 것보다 안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예, 있구나. 보통 줌을 땡겨갖고 번호판을 특정하고 난 뒤에 순찰차 앞으로 1차로로 앞질러 나가면은 자동으로 인지해가지고 일정 속도 이상 지나면 자동으로 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듣겠다. 이게 G70 그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터보죠, 터보. 예, 저희가 운행하는 차량은 3,300cc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나와 있습니다. 최고 엔진이 크고 힘이 좋은 게 3,300 터보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려도 그 차량을 잡을 수 있는 속도가 좀 나와야 되니까.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H사에 G70. 근데 해외에서는 막 람보르기니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 페라리. 네. 와, 깜짝 놀랐어. 경찰차가 막. 독일의 경찰차는 다 벤츠. 벤츠요, 그렇죠. 예. 네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암행순찰차 단속은 보통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경북경찰청 관내 경부고속도로는 축풍령 휴게소 앞에서 그 남쪽으로는 경주 활천 톨게이트 앞까지 하고 그 외에도 뭐 중부 내륙고속도로 사고가 다발하거나 난폭 운전 차량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는 또 수시로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국 도로에서 암행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전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속도 위반은 고속도로에서는 최고 속도 20km,
일반 국도에서는 10km 초과하면 10km. 예. 그러니까 난폭 운전의 경우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소음 발생. 이것 중에 2가지 이상을 어기거나 1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면 네네. 요거 이제 난폭 운전으로. 정말 잘하시네요. 예, 예. 또 운전을 굉장히 예. 나이스하게 잘하시는 스타일이라서. 네, 예, 예. 매너 있는 운전. 항상 방향 지시등 켜고. 네. 예. 저는 이제 끼어들기 했을 때 넣어주시면 항상 비상등. 예. 네. 그거에서 항상 엄지쳐. 켜라. 단속할 때는 이게 속도 제한 같은 거에 영향을 안 받습니까? 순찰 차량은 달리는 속도에 대한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달리 뭐 우리는 교통 단속 중인 그 순찰 차량은 아, 그걸 받지 않는군요. 예예. 이게 암행 순찰이 함정 단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으시다 그래요. 이게 시행 초기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주행을 하다 보면은 뭐 경음을 울리면서 쫙 가는 차라든지 고속으로 달리는 차가 나타납니다. 자, 속도 200. 처음부터 뭐 유도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촬영을 하거나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뭐 우리가 뭐 난폭 운전을 유도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일반 차량 중에 암행 순찰차에서 단속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아무래도 하겠죠.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과속할 장소에서 안 하고 이러다 보면 같이 사고도 그만큼 예방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장비 점검하고 회의해서 금일 그 단속 구간 정해서 과속 난폭 차량이 자주 출근하는 지역에 가서 비노출로 다니다가 약 한 3분 정도 장비 이용을 체정하고 실제로 위반을 했다라는 것을 증거 채집을 충분히 한 후에 그다음에 갑자기 이걸로 이제 가시는 거구나. 예. 그럼 세우는 거죠? 예. 세워서 예. 이제 단속. 예. 뭐몇 번. 차 천천히 갓길로 좀 세우세요. 네네. 갓길은 위험하니까 그 안전한 우리가 그 주변 그 휴게소가 저도 어디에 갓길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소. 휴게소 어디 관이 쉼터가 지금은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내부에 환자가 타고 있으면은 빨리 에스코트 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제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사유가 없으면은 난폭 운전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경위님이 맡으신 구간에서는 걸리면 무조건 잡힌다는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 뭐 저승사자가 있다더라. 난폭 운전 하다가는 그냥 그분 만나면 그냥 난리 훔쳐난다 그냥. 우리가 이 2016년도에 처음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전국에서 가장 많이 단속도 했었고 그 소문이 나서 거기에 또 비례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줄었습니다.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단속은 한 몇 건 정도 하십니까? 하루에 한 100건 정도 촬영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건이나 돼요? 네네. 야 이게 10일이면 한 네네. 1000건이네요. 네. 네네. 예. 근데 진짜 과속 보셨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하는 사람 봤다는 게 몇 킬로 정도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260에서 700km 달리는 그 260이요? 네네네. 외주 차량 주행할 때. 그거 잡았습니까? 네,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정말 따라가는 저희들도 너무 위험해가지고 어떻게 잡았습니까? 저희 차도 뭐 그 정도 속도가 나오니까 저희들은 그 도로 지형 어디에 가면 커브길이 있고 이걸 다 아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도로를 훨씬 만약에 유리해서
그 운전자는 뭐라 그러세요? 왜 이렇게 빨리 달렸냐고. 국산차가 그 자꾸 따라와서 네. 달렸다고 약간 무시하는 거예요. 와, 뭔 소리야? 아, 어딜 감히 뭐 이런 느낌으로 달리셨다는 얘기예요? 예, 예. 말이 안 되냐. 그럼 벌금 내는 거죠, 그분은? 예, 근데 이제 키로수가 높으면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예, 가중이 가중이 돼서. 예, 예. 근데 만약에 진짜 배가 너무 아파서 진짜 말도 안 되게 갈 수. 그때 가끔 진짜,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예, 막 예. 맞질할 때 진짜 있어요. 막 네. 진짜 곧 터졌거든. 예, 예, 예. 진짜 실내를 무릅쓰고 막. 저 약간 진짜 이렇게 하고 달리. 아니 설마. 아니, 진짜. 이렇게 하고. 진짜 너무. 아니 아니 진짜. 형이 말도 아니고 아니, 말도 아니고 어떻게? 아니 그 정도로 엉덩이를 그 약간 정도로, 예.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렇죠. 가만히 딱 됩니까? 세우는데 사색에 질려가지고. 아니 진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가만히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화장실까지, 그 휴게소, 화장실은 휴게소까지 동행을 합니다. 철저하게 해야죠. 해야죠. 왜냐면 뭐 그거를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동행을 하면은 내려서 갔다 오고, 그럼 뭐 다른 이유도 되고 하시는데, 네. 거짓말 하시는 분은 그 오기 한 1km 전에 휴게소가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런 거. 높아도 둘이서 함께라면 오를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저 사실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보면 운전하시랴 이게 뭐 단속하시랴 이게 그럼 2인 1조로 하는 겁니까? 예, 2인 1조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옆에 그 단속장 말고 또 어떤 경우는 달리는 그 노상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처리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저 한 50m 후방에 가서 신호를 합니다. 저 그 온몸을 써서 이제 차를 속도를 줄이고 위험을 알리는 일을 하는데, 후속사고를 막는 게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안 다쳐야 돼. 신속하게. 네네. 그 고속도로는 2차로 난 사고가 더 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거기서 혹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말싸움하다 보면 달려오는 차들한테 사고 뒤에 싸우다가 돌아가시는 분 봤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처리는 경찰관에게 맡기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해하고, 그래도 여유가 되신다면 뒤에 주행하는 차량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게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영화처럼 추격전을 하신 적도 있다고 그래요. 예, 경부고속도로 구미에서 김천 분기점 사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비가 좀 내려왔는데 뒤에 그 호미등이 안 들어오는 그 차가 외제차인데 주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간판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차주분이 무면허로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려가지고 운전자 확인하러 가는데 갑자기 웬 하더니만 도망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방송을 해도 전혀 안 서고 그 앞에 막았는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네, 들이받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안을 보니까 살려달라고 고개 숙이고 막 빌기만 빌고 뭐 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상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잡던 손에 손목 부위에 보니까 바늘 자국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뻥 맞았지. 던져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은 이제 마약사범이군요. 예예 그 이제 인체상 안 보는 거. 근데 저 순간적으로 무거운 상황에 이제 웃으면 안 될 것을 안 웃었는데 너무 경인이 뽕 맞았지. 뻥 맞았지. 아 혹시 그 팔 보니까 이렇게 마약을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예를 들면 잠깐 좀 내려보시죠. 여기 한번 좀 걸어보세요. 잠깐만 좀 이럴 줄 알았는데 뽕 맞았지. 순찰차가 박살이 나고 송치를 냈는데 이분이 그 인권이 권익이 이런 그 기간에 진정을 뭐 여러 군데 넣어가지고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전 과정을 CD에 구워가지고 하나씩 선물로 줬으면 보라고 나중에 무혐의로 아무 이유 없이 진짜 나쁘다. 우리 또 단속의 목적은 선량한 시민들 뭐 돈 뺏고 이런 게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오늘 지키는 게 경찰관의 그 공익적 이유니까. 이 고속도로 운전은 일반 도로와 달라가지고 속도는 없지만은 교차로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주행이 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좀 멍해집니다. 그래갖고 돌발 상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사람이라든지 시커먼 형체가 눈앞에 바로 팍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대응이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위험하니까. 고속도로는 사고 나면 차가 100m도 날아갑니다. 100m도 날아가니까 살 수가 없어요. 차하고 사람하고 서로 뭐 멀리 떨어져가 있는 경우도 있고, 팔은 상행선 가가지고 있고 몸은 하행선 가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이라 하는 거는 진짜 0.1초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항상 주의를 살피고 안전하게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현장에서 내가 믿는 건 오직 이것이다. 뭡니까? 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파트너를, 제가 같이 일하는 제 파트너를 가장 믿습니다. 이게 제가 안 믿으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제 동료가 제 목숨을 책임지고 뒤에서 해주기 때문에 믿을 사람은 동료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고속도로 순찰대가 2번째인데 첫 번째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하던 파트너를 고속도로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저보다 정말 몇 배 더 안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전조치를 항상 보면은 꼭 깔고 나바콘 깔고 이런 걸 남들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친구도 정말 몇 초 사이에 그 졸음운전하는 트럭에 현장에 적사했거든요. 그런 일을 겪었는데 잊혀지지를 않더라고요. 잊혀지지를 않고 했는데 다시 또 고속도로는 다시 안 올라올 거다 마음먹었습니다. 15년도에 고속도로 순찰 뛰면서 다시 그 장소에 가서 그 장소 가면은 또 아무 생각이 날까 싶어갖고 그 친구가 정말 담배를 좋아해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인사나 하자고 또 왔다 그랬나? 나 여기 또 왔다 그러면서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라고 인사하고 그 친구가 도와줘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뭐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또 근무 잘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잘 지내지? 뭐 담배 못 끊고 여전하게 피우겠네. 나한테 농담 던지고 웃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이별한 지 10년도 넘었네. 뭐 언젠가는 또 나오고 만나겠지. 그때 우리 서로 보게 되면은 같이 한잔하면서 옛날 얘기도 웃고 싶네. 보고 싶네.